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의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얘기를 해요, 얘기를. 점모 이영재입니다. 아, 우리 점모 행복경제연구소 맞죠? 예, 반갑습니다. 경제연구소 맞아요? 행복경제연구소 소장 이영재입니다. 아, 이게 헷갈려. 이게 뭐 요즘 비슷한 닉네임 연구소가 많아가지고. 그래요? 이름 바꿀까요? 아, 예. 그래서 이게 한 번씩 저도 이제 헷갈립니다. 아, 요즘 뭐 활동 많이 하시고 있으시죠? 예, 뭐 열심히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다녀요, 근데? 강의도 다니고, 상담도 네. 다니고, 아, 놀러도 다니고, 그러니까 걷기도 다니고. 요즘 그 날이 좋아지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웃도어 밖에서 이제 야외 활동들 많이 하시죠. 요즘 우리 점모 우리 소장님도 최근에 또 다른 취미가 생기셨다고 하시는데 요즘 저 예. 걷기에 좀 빠져가지고 예. 열심히 수도권에 예. 좋은 거리들 열심히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랑 다녀요? 와이프랑 안 다니시죠? 동호회 동호회 봐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 그 아웃도어가 잘 팔리는 이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간만에 우리 또 소장님 모시고 우리 애들 교육 관련돼서 한번 뭐 편하게 뭐 궁금한 것들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소장님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시죠? 지금 큰애가 재수하고 있고 재수? 둘째가 고1 고1 아들내미, 큰애는 딸내미. 둘 공부 잘하잖아. 뭐 예? 잘하지는 않고 그냥 합니다. 우리 또 소장님이 또 좋은 대학교 나오시는데 이게 또 부자자전 아니겠어?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애들을 다 키우셨는데 또 특히나 이제 요즘 우리 애들 좀 뭐 사교육 열풍도 당연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요. 그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행복할까? 좀 주제가 좀 거창하죠. 거창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저는 아직까지 애들이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인 자녀들이 됐으니까 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봤을 때 애들한테 행복에 대한 전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이야 늘 하죠.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이제 대학이라는 목표, 직업에 대한 목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자신이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대학과 과를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죠. 저도 그에 현재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어릴 때 소위 말하는 사자 직업, 사자. 뭐 여전히 아직도 그 선망의 대상의 직업인 거는 아직 사실이지만 네네. 최근에 아시다시피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AI라는 뭐 알파고 이런 거를 보면서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뭐 요즘 특히 말하는 사자 직업이 그렇지. 가장 먼저 사라지지 않느냐 이런 그렇지.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뭐 옛날 생각으로 관념으로 이 직업이 좋고 이 직업이 전망이 있으니까 너는 커서 무슨 대학 무슨 과를 가야 되고 또 네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고 그 길을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 올바른 일인가 자녀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뭐 앞으로 자녀들 20년, 30년, 40년 뒤의 일을 부모님이 어떻게 알고 지금같이 알파고가 나오는 이 시대에 그렇지.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직업을 가이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즐기는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같이 발견해내주고 그 일에 적어도 자신만의 분야를 그에
분야에서 그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 일이 어떤 일이 되든지 자녀가 행복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부모 의지보다는 그렇죠. 예, 그런 좀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잖아요. 뭐 근데. 그렇긴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지금 기존의 어떤 제도권 교육이 1등이 아니면 그죠? 다 모든 것이 그 가치가 표면되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네. 현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결국은 1등은 한 명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고 그래서 자녀가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 무조건 1등이 되라가 아니라 자기만의 분야를 찾아가면 자기만의 분야에서는 누구나 다 1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예. 그러면은 100명이면 100명마다 다 자기만의 색깔과 분야를 찾아가면은 100명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는 사회인데 그렇지 않고 사회에서는 오로지 한 개 분야 특히 뭐 성적, 공부 뭐 또 굳이 또 사회 나가면 돈으로 환산해서 돈으로서 1등이 누가 1등이냐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99명은 모두가 네. 불행해지는 이런 네. 사회가 되지 않느냐 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그런 것 같아. 애들도 보면 이게 좀 요즘은 많이 교육 환경이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입식 교육 기반 안에서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시각 자체가 다리가 짧다라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는 대부분 이제 또 우리 또 부모님 뭐 의견을 존중을 하죠. 네,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늘 이번에 그 뭐 초등학생들 오늘 제가 기사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과거에는 이제 과학자를 선망의 직업으로 왔다면 요즘은 그런 건 순위에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는 게 요리사가 순위에 올라왔어. 퀴기에 요즘 요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그래서 참 삼시세끼 벌어먹기 힘든 시기에서 참 이제 시대에 대한 변화상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까 이런 부분들이 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저도 뭐 정답이 있으면 제가 뭐 이렇습니다라는 말씀드릴 텐데 저도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정답을 발견 못하겠어요. 다만 네.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건지 전들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몰라요. 급변하는 환경에서 네. 정말 미래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지. 자녀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어떤 변화가 있든 어떤 상관없이 자기가 그 분야에서 정말 즐길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분야가 비록 사회적으로 좀 인정을 덜 받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진정으로 그렇지. 자녀의 행복을 위한 길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보람을 느끼는 일, 그런 일을 좀 찾아가라라고 좀 조언을 하고 싶죠. 갑자기 궁금한데 우리 점호 소장님은 공부 잘하셨죠? 그 수능 그 손가락에 드셨죠? 뭐 글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예? 뭐 어째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지금 행복해요? 제가 참 후회가 많이 됐던 부분이 네.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가 커서 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열심히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모범생 해서 공부해서 점수가 나왔고 점수에 맞춰서 대학과 과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건 전형적인 제 사례를 내 자녀한테는 강요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려서부터 네가 진정 원하는 게 꿈이 뭐냐 예. 이렇게 계속 좀 물어보고 또 그것을 그냥 재미삼아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좀 글로 적어보게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글로 계속 남겨져 있으니까 애들한테? 그렇죠. 자기들도 좀 커서는 뒤져보면서 내가 어려서 뭐 과학자 있고 뭐 치과 의사 있고 뭐 공무원 있고 이렇게 점점점 뭐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은 큰 딸아이 같은 경우는 고1 땐가 고2 땐가 이제 그 미술 쪽으로 이제 자기가 진로를 가고 싶다. 그래갖고 좀 약간 늦어지긴 했지만은 그렇게 자기의 진로, 적성 늦게 이런 바꾼 거를 거네. 네. 자기가 찾아갔죠. 오. 그래서 뭐 저희가 한 일은 뭐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 북돋아주 뭐 칭찬해준 거 외에는 없죠. 보통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좋아하는 거를 쉽게 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얘가 예체능을 좋아하게 돼.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약간 딜레마가 되잖아. 예? 예? 물론 그런 게 있죠. 득을 빼먹는다고. 예.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면 꼭 성공한 사람들 예만 나와서 그렇긴 한데 심지어는
뭐 음악에 미쳐서 뭐 중고등학교까지 자퇴를 하고 성공한 뭐 서태지 씨라든지 이런 너무 극단적인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근데 심지어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공한 위인들을 보면은 위인이라고 좀 표현하기 그런데 사람들 보면은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죠? 부모님들 깜짝 놀라시겠지만 가출을 해서까지도 자기가 네. 원하는 방향을 찾아갔더란 얘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가 진짜 부모님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꼭 하고 싶다면은 부모님이 그것을 이제 인정해주고 뭐 또 필요하다면 좀 북돋아주는 것도 부모님 할 역할이지 않겠나. 그렇지.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보면 그 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창 시절에 공부도 잘하셨고 거의 뭐 우리나라 최상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오셨는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또 특이한 특이한 게 아니라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보통 사자 출신 부모님들이 보면 오히려 자녀 교육을 좀 많이 시키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사교육 같은 경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좀 있으세요? 네. 그렇죠. 요즘에는 개천에서 네. 용난다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쉽지가 않고 뭐 강남에 좀 잘 사는 지역의 부모님들의 자녀가 또 공부도 성적도 또 잘 나오고 또 좋은 대학에 또 이어지면서 계속 네. 대물림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제 신문 기사를 본 적도 있는데 물론 이제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다. 돈은 이제 행복은 돈의 순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또 보자면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만 근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특히나 뭐 대기업에 아니면 좋은 직업에 심지어는 돈을 많이 벌던 사람도 어느 순간 시점이 넘어섰을 때 심지어는 그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는 얘기예요. 최근에 그 모 변호사 사건부터 해서 뭐 이런 거를 비유를 들자 하면 또 끝도 한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사회 촉망받는 뭐 이렇게 직업을 탄탄대로를 밟아 오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렇지. 진정 행복은 어떻게 10대의 행복, 20대 행복, 40대, 60대 행복을 평균을 내는 것이 행복인 건지 아니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건지 이거는 어느 누구도 잣대로서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꼭 일률적으로 좋은 대학, 좋은 뭐 직업 이런 걸로만 행복을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소소하게 서민들도 화목한 가정에서 뭐 그죠 가족들과 함께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행복을 너무 일률적인 잣대로 대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우리 정우 우리 소장님은 얘기가 진짜 정석 교과서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아. 다다다다다다다다. 어찌 그렇게 이게 교과서처럼 얘기를 잘하시지? 야, 뭐 교과서 한 편 읽는 것 같아요. 네, 그 뭐야 우리 애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이제 적성, 자기 좋아하는 거 찾는 게 이제 부모로서 또 이제 굉장히 바람이고 기대라고 하면. 애들이 그걸 잘 모르잖아요. 자기 적성, 자기 하고 싶은 걸, 그걸 좀 스스로 찾게 할 수 있는 우리 또 소장님만의 뭐 좀 노하우라는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도 너무 늦게 그런 경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거를 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자녀들이 그 뭐 박물관이나 뭐 체험학습이나 이런 데를 그 바쁘지만 뭐 매주 갈 수도 없겠지만 바쁜 부모님들이 근데 그래도 어쨌든 뭐 가끔씩은 가지 않습니까? 가면서 그 부모님이 요거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막 억지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다니면서 자녀가 눈이 특히 반짝반짝 빛나는 애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야이든지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해내고 그런 거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예를 들면은 가끔씩
주말마다나 가끔씩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도 같이 읽으면서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좋아하는 즐기는 분야를 함께 찾아주는 거 찾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를 같이 옆에서 지켜보고 그것을 잘하면 잘한다고 좀 북돋아주는 일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이제 꿈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는 그 TV 볼 때 눈이 반짝반짝하니까 그 어떡하지? TV 좋죠. TV도 좋긴 한데 눈이 그냥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제 게임이나 TV 정말 재미있고 뭐 내버려 두면 무한정 빠져들죠. 네. 근데 그거에 또 너무 방치했을 때 부작용도 크니까 그런 거만이 아니라 이제 야외 활동이라든지 뭐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이 좀 되면 좋겠죠. 그래서 뭐 일단 왕도가 있는 것보다는 뭐 우리가 그 부동산 구할 때 발품 팔듯이 발품 팔듯이 다양한 경험을 같이 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찾아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방송은 예고 없는 방송이야. 그냥 우리 점모 형님이랑 점모 우리 소장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간만에 이제 애들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급하게 제가 방송 한번 녹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재밌네. 우리 마지막 청취자분들한테 우리 애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마지막 정리 한번 해주시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 행복경제연구소의 이름을 거창하게 행복이라고 붙여 보긴 했지만 사실 어릴 때 우리가 소풍을 갈 때 어땠습니까? 실제로 소풍 가기 뭐 일주일 전부터 날수를 세고 심지어는 하루 전날이면 뜬 눈으로 그죠? 소풍 가는 그 기쁨에 뜬 눈을 밤을 새는 경우도 있었단 얘기죠. 그 희망이죠. 근데 정작 소풍을 가서는 막상 좀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제로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로 여행을 갔을 때 행복보다 여행을 가기 위한 기다리는 동안의 행복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녀과 함께 자신의 꿈을 향해서 갈 수 있게끔 준비시켜주고 하는 그 과정에서 행복도 저는 희망이라는 이름을 행복에 등치시켜서 생각한다면은 자녀의 꿈과 희망을 스스로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행복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자녀의 꿈을 함께 발견해 주는 것이 또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부모님이 그것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자녀한테 꿈을 강요하고 강제시키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말았으면 하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머니스토리 TV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